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데몬 헌터스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 이게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처음 해볼 땐 저도 좀 유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디테일 하나하나에 정말 놀랐고,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유치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봐서 그런지 와, 엄청 좋다 이렇게 반응하진 않았었거든요. 마치 입덕 부정기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노래가 계속 입가에 맴돌고 결국 저도 어느새 혼문을 같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두 번째 보면서 노래하는 장면마다 따라 부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N차 관람을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요. 데몬 헌터스는 영상의 화려함과 그리고 완성곡 높은 노래, 한국의 숨은 디테일과 K-팝 문화들에 대해서도 보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디테일 있는 연출들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어른들도 결국은 매료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데몬 헌터스 주인공의 심리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줄거리의 대부분의 내용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이나 줄거리 아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영화는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에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주는 영화이기도 하고 반전이랄 것도 크게 없는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알고 영화를 보셔도 저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일단 주인공은 루미, 미라, 조이 이렇게 참총사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K-팝 스타와 악마 사냥꾼 데몬 헌터스라는 그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고요. 혼문이라는 결계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지옥에 있는 악령들로부터 세계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주인공 루미는 인간 어머니와 악마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반인간 반악마입니다. 그래서 몸에 악마를 상징하는 문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진해집니다. 이걸 가까운 동료인 미라와 조이에게도 숨기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아무리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라 하지만 투잡을 이렇게 빡세게 뛸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활동도 하고 나서 휴식기도 없이 하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상황에서 루미는 다시 신곡을 발표합니다. 루미는 그만큼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골든 혼문을 완성하는데 진심으로 보이거든요. 이 골든 혼문은 한번 만들어지면 지옥에 있는 악귀들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골든 혼문의 완성이 코앞에 다다른 순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계속 루미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한의원에서 약도 먹어보고 좀 쉬어봐도 목소리가 예전같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루미의 정체성이 혼문을 완성시켜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설정상 루미의 악마적 표시들이 확산되고 있었고 멘토인 셀리는 혼문이 완성되면 루미가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녀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케이스가 없었죠. 루미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건지 증명이 안 될 뿐더러 셀린도 확신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루미가 악마의 피를 받았다면 혼문이 완성될 때 루미도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었고 영화에서도 그 의문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루미는 무의식적으로 혼문이 완성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불안이 루미의 목소리를 나오지 않게 억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심리적, 정서적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현상을 신체화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면접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이 되거나 너무 불안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시험 전날 몸이 너무 아픈 이런 경험들 없으셨나요? 이게 더 심해지면 전환 장애라고 하는 신경학적 증상, 마비나 실명, 발성 불능 등으로 나타나지만 검사상으로는 기질적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치료도 받기 어려운 그런 심리적 증상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화만 보고도 루미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예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던 유경험자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예전에 미술 입시를 했었습니다. 고3 입시 미술을 준비할 때 다녔던 미술학원이 정말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는데요. 그림을 시간 안에 완성 못하면 강사가 아이들을 때리고 누군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다 같이 맞았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그림을 바닥에 깔아놓고 다 같이 그림을 보면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누가 어떻게 그렸고 제가 어떻게 그렸는지 모두 공개가 돼요. 물론 잘하면 칭찬을 받았지만 이전 그림보다 조금이라도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 그림을 발로 툭툭 찬다거나 제대로 평가를 해주지 않는 등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굉장한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 때만 해도 학원에서 맞아가면서 배우는 거에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매일 쌓여도 학원에서 그림을 그렇게 저녁 10시에 끝나서 새벽에 도서관에 다시 가서 새벽 1시, 2시까지 다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말 지옥 같은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제가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근육이 쥐어짜듯이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날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별의별 검사를 다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아무 이상이 없지? 전 진짜 뼈라도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림 그리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사람 같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입시에 진심이었고 너무너무나도 간절했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공부는, 입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저를 반면 교사 삼으세요. 무리하게 계속 몰아치듯이 하는 공부는 결국 제 몸이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고 너의 정신력과 체력이 이것들을 감당 못한다고 너 지금 너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고 있어 라고 제 몸이 소리치고 있었는데 저는 듣지를 못했죠. 결국 크게 몸살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언제 왔는 줄 아세요? 바로 수능 전날 밤 저녁에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최고조로 열이 났고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국어 1교시에 지문이 안 보여서 읽지 못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수능 전 과목이 여태껏 받아본 적이 없는 최악의 점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전 재수를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강력한 신체화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루미의 심정이 누구보다 이해가 되었달까요? 루미와 저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잘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게으름이나 진짜 하기 싫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꽤 흔한 양가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첫 번째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본능입니다. 루미를 보세요. K-팝이라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과 더불어 악마 사냥꾼이라는 이 육체를 써야 되는 투잡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입시 미술과 새벽까지의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너무 강하게 몰입을 해서 자신을 밀어붙이다 보면은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무의식적으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되면 멈출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무의식적으로 그걸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종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보존의 메커니즘입니다. 현재의 나를 유지하려는 본능 때문인데요. 변화를 막으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루미는 혼문이 완성되면 지금의 내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목소리를 잃게 만들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무의식이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레드존에 가까워질 때 무의식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몸이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서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완전한 번아웃이나 완전한 정신 붕괴 전에 속도를 줄이게 함으로써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수능날 엄청난 몸살을 겪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많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나갔습니다. 더 이상 제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지 않기로 다짐을 했거든요. 어쨌든 그때 혹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저는 물 흐르듯 사는 것을 모토로 살자고 했습니다. 억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만큼의 성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몸소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볼 땐 루미도 좀 쉬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리하게 일을 몰아붙이니까 이게 목이 안 나고 백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신체가 주는 사인을 애써 외면하지 않았는지 자신이 몸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안녕!